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연예계의 이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무명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화려하게 막을 올린 MBN의 무명전설. 하지만 최근 방영된 팀 데스매치 결과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름 없는 별들이 빛을 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간절한 꿈이 허무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하며 많은 시청자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팀 데스매치는 그야말로 잔혹한 서바이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획 의도는 분명 좋았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무명 가수들이 팀을 이루어 시너지를 내고 그 과정에서 숨은 보석을 발견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실제 벌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팀이 패배하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인지도가 낮은 진짜 무명들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은 실수해도 실력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마스터들의 구원을 받았지만 기댈 곳 없는 무명들은 단 한 번의 패배로 무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공정입니까? 서바이벌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이 불평등한 게임에서 무명 가수들은 그저 유명 출연자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병풍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현장에서는 피땀 흘려 준비한 무대가 단 몇 분의 심사로 물거품이 되는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팀의 리더로서 고군분투했던 이들조차 팀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미 무명전설이 아니라 유명전설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당당히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명전설은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혀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무명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잔인한 구조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전설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탈락 사태의 이면을 하나씩 짚어보며 제작진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팀 데스매치의 열기가 달아오를수록 시청자들의 눈과 귀는 마스터들의 점수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국악 트로트의 강자이자 이미 실력이 검증된 베테랑 강태관 씨가 무대 위에서 펼친 혼신의 퍼포먼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구판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연출과 탄탄한 가창력은 분명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기지 않는 숫자, 바로 0점이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갈고 닦은 예술가에게 0점이라는 점수가 부여되는 순간 장례는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수의 인생과 그가 걸어온 음악적 길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그 무대가 단 1점의 가치도 없는 무대였을까요? 현장의 관객들과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이들이 과연 그 정도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스터들의 구성에 있습니다. 음악적 깊이를 논해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중 일부는 트로트의 정체성이나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오직 예능적 재미와 본인의 취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부른 노래에는 관대하면서도 정통 트로트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잣대. 이것이 무명전설이 표방하는 공정입니까? 특히나 특정 출연자에게 몰표를 몰아주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팀에게는 멸시와도 같은 0점을 던지는 행태는 서바이벌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터들의 무소불위 권력은 결국 무명 가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무책임한 점수 하나에 누군가는 수년간 지켜온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강태관 씨의 0점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한 극적인 연출인지 아니면 마스터들의 심각한 자질 부족인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화제성을 위해 누군가의 간절함을 제물로 삼는 방식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마스터들과 제작진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명전설. 이름 없는 이들이 전설이 되는 기적을 바라떠던 시청자들에게 이번 팀 데스매치의 결과는 기적이 아닌 기만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바로 패배한 팀 내에서 벌어진 추가 합격자 선발 과정이었습니다. 팀이 패배하면 전원 탈락의 위기에 처하지만 마스터들의 선택으로 소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밧줄을 잡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제작진이 준비한 구원의 손길은 대부분 이미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이른바 유명 가수들에게 향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명 가수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때 인지도가 있는 출연자들은 실력이 아깝다거나 무대 장악력이 좋다는 모호한 이유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급 타워를 무너뜨리겠다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현장에서는 이미 유명 가수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경연에 임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 씨나 이지훈 씨, 이창민 씨와 같은 출연자들은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었거나 상당한 팬덤을 보유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무명 가수의 간절함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무명 가수가 팀의 패배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동안 유명 가수들은 패배하고도 살아남아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이는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화제성 있는 인물들을 끝까지 안고 가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무명 가수들은 이제 들러리 신세가 되었다며 한탄합니다. 방송 분량조차 유명 가수들의 서사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무명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시청자들조차 무명 전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왜 아는 얼굴들만 계속 나오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명세가 곧 생존권이 되는 이 잔인한 공식이 계속되는 한 무명전설은 그저 기득권 가수들의 재기발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방탄조끼를 벗기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평가받는 진짜 공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무명전설 본선 1차전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경이로운 결과는 단연 11살 소년 김태훈 군의 1일 등극이었습니다. 쟁쟁한 성인 가수들, 그것도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선 이 소년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신동의 등장이라는 현상을 넘어 왜 대중과 마스터들이 이 어린 소년에게 열광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김태훈 군은 이번 팀데스매치에서 최연소 리더로서 무려 62세의 대선배 편승엽 씨를 포함한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9살 김하늘 군부터 60을 넘긴 대선배까지 그야말로 3배를 초월한 팀을 구성하며 자칫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김태훈 군은 특유의 영리함과 순수함으로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 가족의 서사를 담아낸 뮤지컬 같은 연출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 마스터 점수 330점대 200점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현미 마스터가 어른들을 이끄는 대장으로서 정말 멋졌다고 극찬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태훈 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닙니다. 트로트의 본질인 한과 정서를 나이를 있게 만드는 깊이로 소화해내면서도 아이 특유의 맑고 깨끗한 영혼을 무대에 투영했습니다. 기성 가수들이 기술적인 완성도나 화려한 기교에 매몰될 때 김태훈 군은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노래로 시청자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 소년의 무대에는 계산된 전략이나 자기적인 설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래를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존재했기에
시청자들은 그 투명함 속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김태용 군의 이르는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판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지도와 계급, 그리고 화려한 경력이 지배하는 서바이벌 시장에서 오직 실력과 진정성만으로 왕좌를 쟁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부담감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과 발표 후 눈시울을 붉히는 11살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전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태용이라는 존재는 이제 무명전설을 넘어 글로벌 트로트 시대를 열어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흔히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정박자에 맞춰 꺾기 기술을 선보이는 전통적인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무명전설에서 성리 씨가 보여준 무대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부수었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독이 아니라 오히려 트로트 2.0 시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완벽한 쇼를 설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성리 씨가 탑2라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퍼포먼스에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진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안무와 세련된 무대 매너를 결합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경연이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성리 씨는 누가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마스터들이 그에게 높은 점수를 주며 극찬했던 점 역시 바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공공연하게 밝히듯 무명전설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을 넘어선 세계 시장입니다. 그 중심에서 성리 씨는 가장 준비된 카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남모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활동 이후 무명가수로서 겪어야 했던 냉대와 편견, 그리고 트로트라는 낯선 장르에 도전하며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을 몸짓 하나하나에 담아냈습니다. 비주얼과 가창력, 그리고 무대 장악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그의 등장에 기성 트로트 가수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리 씨는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련된 팝 장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성리 씨의 활약은 무명전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익숙한 트로트의 문법에 갇혀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영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리 씨가 보여준 파격적인 무대는 이제 트로트판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탑3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갈망하던 대중의 욕구와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제작진의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성리라는 이름은 더 이상 무명이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무명 전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하위 계급 타워에서 시작했지만 오직 실력 하나로 상위 포식자들을 위협하는 반란의 주인공. 그 중심에 바로 문은석 씨가 있습니다. 이번 팀 데스매치에서 문은석 씨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한편의 성장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가 어떻게 쟁쟁한 탑3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있었습니다. 문은석 씨는 이번 경연에서 무명팀의 리더를 맡아 팀원들을 독려하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무명들로만 구성된 팀은 시작 전부터 약체로 분류되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유명 가수가 포함된 팀에 비해 화제성이나 무대 경험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은석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선택했고
팀원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역전승을 거두며 팀 전원을 생존시키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가 탑 3에 오른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은석 씨의 무대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마이크를 타고 청중의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마스터들 역시 그의 무대를 보며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진정성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때 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결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팬덤이 전무했던 무명 가수에서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문은석 씨의 성공은 이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실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편견과 싸워 이겼고 계급타워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제 대중은 문은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명 반란의 서사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지금도 어디선가 빛을 보지 못한 채 묵묵히 노래하는 수많은 무명 가수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문은석 씨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전설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진 환희와 절망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세 신동 김태용의 경이로운 비상, 성리가 보여준 트로트의 현대적 변신, 그리고 문은석이 증명한 무명 반란의 기적까지. 이들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전설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는 팀 데스매치라는 잔혹한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져버린 수많은 무명 가수들의 눈물이 고여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작진이 표방하는 트로트 2.0은 분명 매력적인 청사진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명 가수들을 단순한 시청률 도구로 소모하거나 유명 가수들에게만 유리한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불공정이 계속된다면 무명 전설이라는 이름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라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공정함이 살아있는 진짜 승부입니다. 강태관 씨의 0점 사태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 기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스터의 권위는 점수의 높낮이가 아니라 시청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경연에서는 이름값이 아닌 오직 목소리만으로, 인지도가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계급 타파의 장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무명에서 전설로 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 길이 공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팀 데스매치 결과와 탑 3의 선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명 가수들의 대거 탈락이 정당한 결과였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배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일 때 연예계의 공정함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